전직 CIA 요원 글렌 칼 일본 뉴스위크 칼럼.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는 전후 세계를 지탱한 미국의 패권과 세계화가 한계에 이르렀음을 시사하고 있다. 일본과 한국이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유감스럽게도 출구는 없다. 현재의 국제 정세는 적어도 과거의 잘못과 비슷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수용하지 않으려는 한국의 자세는 한일 양국뿐 아니라 미국과 아시아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 같다. 한국은 8월 22일 일본과의 비밀 정보 보호 협정 지소미아를 파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본이 8월 2일 수출관리상의 우대 대상인 화이트국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고 결정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다. 제2차 대전 중인 이른바 징용공 배상 문제와 관련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하라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받은 일본 측의 대응이었다. 75에서 110년 전의 한국 병합에 대한 일본의 보상을 둘러싼 갈등은 끊이지가 않는다. 이번 사건은 그 최근 사례일 뿐이다. 지소미아는 국가 간 공유하는 비밀 군사 정보가 다른 나라에 알려지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협정이다. 일본은 미국과 2007년에 최초의 지소미아를 체결한 이후 유럽 주요 국도 협정을 맺었고 2016년에는 아시아 최초로 한국과의 지소미아를 체결했다. 원래 이것은 정보 누설을 막기 위한 협정에서 한일 지소미아의 제1조에도 기밀 보호의 확보가 협정의 목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단지 실제로는 원활하고 신속한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도 협정의 목적으로 여겨지고 있어 한일 간에는 특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관한 정보 공유가 이루어져 왔다. 북한 문제를 필두로 동북아의 안전 보장에서 한국과 제휴하는 미국에 있어서 한일 지소미아는 중요한 정보 관리의 도구였다. 그래서 한국 정부의 파기 결정에 대해 트럼프 정권은 불만을 나타냈다. 한일 갈등은 미국의 중요한 동맹 관계를 훼손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의 전략적 균형은 갈수록 위험성을 더하고 있다. 한일 간 대립 격화는 중국과 북한의 이익이 되고 일본과 한국에 해를 끼친다. 양국에서 자기 파괴적 내셔널리즘을 부채질해 지역의 안정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동시에 한일 갈등은 세계 질서의 불안정이라는 더 큰 위기의 일부이며 한일 관계를 훨씬 넘어선 영향을 지역 전체에 미칠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화, 미국의 패권, 전후 세계 질서 모두 같은 국제 체제의 별칭이다. 말할 것도 없이 이 시스템의 기반이 된 것은 규제가 있는 시장 자본주의, 사유재산제, 법에 의한 통치, UN이나 WTO와 같은 국제기관에 의한 분쟁의 재정이며 그 모두가 암묵적 또는 명시적으로 미군과 동맹국의 군사력에 의해 유지되어 왔다. 그리고 중국의 대두를 촉진하고 외교와 무역의 양면에서 조금씩 중국을 국제 질서에 끌어들여온 것도 이 시스템이었다. 미국은 중국이 강대국으로 성장하는 것을 저지하려 한다는 시각이 넓게 지지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미국은 중국을 배제하기는커녕 중국의 발전과 국제 질서의 통합을 강화하는 정책을 과거 50년 가까이 이어왔다. 내셔널리즘의 부활. 하지만 모든 성공은 그 내부의 자괴의 씨앗을 품고 있다. 글로벌화, 즉 무역과 자본의 세계 경제로의 통합은 풍요로움을 낳았지만 동시에 사회 불안정도 증대시켰다. 전통적인 사회 계층은 어느 때보다 생산 비용의 저하와 이민 증가로 혼란하거나 파괴되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이민을 낳은 이대 요인은 글로벌화와 사회의 고령화다. 그 결과 내셔널리즘과 외국인 배척 흐름이 전 세계에서 강해졌다. 어떤 의미에서 트럼프의 등장도 영국의 EU 이탈도 때론 우파 성향의 아베 신조 총리의 언동도 세계화의 산물이다. 내셔널리즘은 국민끼리나 국가 간을 분단시킨다. 그 뿌리에는 타인의 개념이 숨어 있다. 내셔널리즘은 또 거의 예외 없이 국제관계를 제로섬 게임으로 간주한다. 즉, 타인의 이익은 자신들의 손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족주의적 의식은 역사를 통해 국가 간 관계의 지도 원리였다. 미국의 패권화에서 진행된 경제,
사회, 정치의 글로벌화에 의해서 세계의 내셔널리즘이 일시적으로 세력을 잃었을 뿐이다. 세계화의 함정. 하지만 이 시스템의 제도 피로가 나타나기 시작하자 내셔널리즘은 부활했다. 많은 나라 특히 중국의 부와 힘을 증대시키는 한편 미국의 역할과 영향력은 점차 작아졌다. 라이벌로서 중국이 대두해 트럼프는 미국의 고립화와 경쟁력 저하를 가져왔다. 그 결과 미국의 힘이 상대적으로 저하되자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 관계는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다. 한일 대립, 특히 이른바 증용공이나 화이트 국가, 사죄와 배상의 문제는 근본적으로는 나라의 명예를 둘러싼 문제다. 그 문제가 최근 재현된 배경에는 국제 질서의 변화가 있다. 보다 무질서하고 위험한 이 국제 정세하에서 한일 간의 대립은 양국의 국익뿐만이 아니라 아시아의 안정도 해치고 있다. 중국이 국경을 넘어 그 힘을 확대함에 따라 한일 동맹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성을 더하고 있는데 양국은 그것을 망쳤다. 한국이 일본이 저지른 75년 이상 전의 잘못을 무한히 추구하는 때문, 그리고 일본이 너무 자주 형식적 사죄를 거듭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과거의 잘못보다 눈앞의 난제를 우선해야 한다. 한일이 싸우는 동안 웃음을 짓는 나라는 중국과 북한이며 피해를 받는 나라는 일본과 한국이다. 현재의 한일 갈등을 거치면서 양국은 더욱 동맹관계보다 자국의 사정을 우선하게 될 것이다. 한국은 북한과 개별 협상을 시작해 서방과의 동맹관계를 희생하더라도 중국의 세력권과 일체화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중국의 대두와 미국의 아시아로부터의 철수의 흐름 속에서 일어난 양국의 대립은 미국의 지도력에 대한 다른 아시아 제국의 경계감을 불러일으킨다. 집단적 안전보장을 위협하는 대립을 해결하기 위해 한일 관계를 맺는 것에 미국은 관심도 능력도 잃어가고 있다. 한일이 다투는 동안 호주가 신세대 중거리 크루즈 미사일을 배치하고 싶다는 미국의 요구에 냉정하게 대응했다. 아시아에서 미국의 집단 안전 보장 체제는 깨지기 시작했다. 아마 한국인이나 일본인이나 작가 윌리엄 포크너를 너무 많이 읽었을 것이다. 포크너는 이렇게 지적했다. 과거는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동맹이 필요한 양국 간에 원래 피할 수 없을 갈등이 발생하고 그 갈등은 글로벌화의 본질적 결함에서 태어난 내셔널리즘의 독을 상징한다. 역사는 되풀이된다. 이번에도 과거가 현재를 죽이려 하는 것 같다.